국민이 억울하다고 말하면 그래도 제대로 밝혀질 거라는 믿음이 있는 나라. 결국 검찰개혁의 가장 깊은 본질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5월 초 시민주도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김용민 의원은 하반기 법사위원장으로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고 싶었지만 그 길이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내부에도 절차와 관행이 있겠지만 지금 필요한 건 개혁의 디테일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검사들이 법 조문 하나, 시행령 하나에 다시 들어올 길을 찾는 순간이라면 독소조항 하나까지 끝까지 따질 사람이 전면에 있어야 합니다. 이번 영상은 김용민 의원의 발언과 박시영TV에서 이미 나왔던 경고를 이어서 보며 6월 3일 지방선거 국면 속에서도 민주당이 왜 검찰개혁의 디테일을 놓쳐서는 안 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헌정사상 80여 년 만에 검찰 정상화, 검찰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정상화라는 개혁 과제를 완수할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미 공소청과 중수청을 설치하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을 통과시켜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기소 분리는 일단락 되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남았습니다. 조직법들은 우리가 만들었지만 조직을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한 운용에 대한 내용들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형사소송법 토론회를 통해서 바람직한 운용의 모습을 그런 상을 좀 그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이 80년 만에 정상화 기회, 검찰 정상화 기회가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자칫 어떤 당내 관행이나 아니면 개혁에 대한 무딘 의지, 무딘 생각 이런 것들로 무너지지 않게, 후퇴하지 않게 저희가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검찰개혁이 법으로 입법으로 완수되기 위해서 필요한 길목길목마다 역할을 하는 자리 혹은 의원들이 있는데 현재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법사위 간사 역할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하반기에 법사위 위원장이 돼서 이 부분을 좀 제대로 마무리 짓고 싶다라는 제 희망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타깝게도 무산됐습니다. 네, 어제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법사위원장은 제가 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들은 상태라서 저도 검찰개혁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역할을 통해서 검찰개혁을 제대로 완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깊어지고 제 역할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는 시간이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검찰개혁이 어떻게 흘러왔고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입니다. 정부에서 그리고 대통령님께서도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국회도 의지를 표명해 왔지만 정작 법안을 만들었던 그리고 법안을 현재도 만들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룹들은 개혁의 대상인 검사들입니다. 검사들이 검찰개혁 법을 만들고 있는 이 모순적인 상황 그리고 지난번 공소청과 중수청법 같은 경우에는 검사들이 만들어 온 법을 검찰개혁을 하겠다라는 우리 민주당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당론으로 처리해서 수정 못하고 처리하게 할 뻔했던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었는데 이번에는 절대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너무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때는 시민사회에서 특히 뒤에 계신 우리 전문가분들과 시민사회에서 목소리를 굉장히 크게 내주셨고 대통령님께서 결단을 해주셔서 그런 위험성들, 리스크들을 상당히 많이 제거한 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만 앞으로 형사소송법은 어떻게 될지 저희가 지금 장담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 지도부에게 여러 번 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6월 이후 지방선거 이후에 정부가 가지고 오는 법안에 대해서 아마 검사들이 주도해서 법을 만들기 때문에 보안 수사권을 포함한 직접 수사권과 관련돼서 여러 곳에 우리가 바로 찾기 어려운 여러 곳에 장치들을 만들어 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법이 넘어왔을 때 우리가 현장에서 즉각 이 법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석하고 수정을 요구하거나 하기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이 먼저 형사소송법에 바람직한 안을 만들어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에게 여러 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먼저 안을 만들자. 당에서 주도해서 형사소송법 안을 만들고 정부에서 넘어오는 안이 있으면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토론을 해서
이견을 좁혀 나가자라고 여러 번 건의를 드리고 제안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 계속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토론회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영호 위원장님과 우리 박은정 의원님, 그다음에 서영교 법사위원장님, 최혁진 의원님 이런 검찰 개혁에 굉장히 그 높은 열망을 가지고 계시고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고 정치 철학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들과 함께 우리가 그러면 먼저 안을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뒤에 계신 우리 시민사회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의견들을 토대로 법안이 얼개들이 짜여지면 정부에서 만든 안과 잘 조정을 해서 정말 국민들을 위한 좋은 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개혁의 취지를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한편으로는 피해자들을 온전하게 보호해주는 그런 좋은 법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이제 법사위 네. 5월 말에 구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원내대표 바뀌고 보통은 이제 한 6월달 지방선거 끝나고 현실적으로는 되겠죠.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는데 법사위원장은 보통 상임위원장은 3선 이상을 관례적으로 많이 했는데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김용민 의원은 원해요. 맞아요. 지금 간사이시잖아요. 근데 재선 왜 3선급 되는데 왜 찾아보니까 재선밖에 안 돼. 근데 이건 관행이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하면 겁니까? 하는 거야. 하는 거죠. 지금도 재선이 조선이라도 최민희 하는 의원도 건데. 지금 위원장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내대표의 결단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결단 한번 해요. 근데 다만이 아니라 우리 당이 이게 아직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더 발전해야 되는데요.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을 예. 선출을 합니다. 원내대표가 지명하지 않아요. 이거 좋은 투표해요. 제도다. 의총에서 뽑아요. 자기들끼리 막 나는 이번에 법사위원장 내가 도전한다 하고 자기들끼리 막 도전을 해요. 이게 좋은데. 그런데 우리 당은 여전히 원내대표가 지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더 오히려 더 후진적인 것 아닐까. 많이 후진적이죠. 지명 정도가 아니라 그 명부가 있어. 순위표가 사실상 그렇죠. 1, 2, 3, 4 해가지고 아니 있다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 선수 많은 사람은 이렇게 쭉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전에 왜 상임위원장 못했잖아 21대 때. 네. 못했어, 맞아. 나이가 어려서 그런 거거든. 나이 많은 척하고 다니지만 나이가 어려가지고 그때 그게 순서가 안 돌아서 못했는데 순서가 돌아왔는데 또 안 시켜줬지. 사고 친다고. 그랬잖아. 그랬지. 네, 그때 네. 그럼 김용민 의원님은 순서가 한 어느 정도 좀 저는 있나요? 삼선 한참 돼도 미치지 한참. 순서가 너무 한참 어려서. 밑이에요. 그렇지 나이가 어린 나이가 편이니까. 어려서.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원칙이랍시고 만들어 놓은 게 선수, 나이순, 그다음에 여성의 경우에는 재선이라도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그것도 계속 유지되는 것도 아니야. 지금 21대 말에는 또 재선 의원들도 나이 많으신 분들이 또 했어요. 그렇잖아. 그때 기동민 의원이 가서 나가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다른 해가지고 거다 한번 했잖아. 떠나서 법사위원장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선출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야? 다른 건 뭐 원내대표에 이번에 이제 원내대표 선출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원내대표 후보들에게 공개 질의를 해야겠다. 아니 법사위원장을 의원들한테 공약을 선출하라고 하는 것도 위험해요. 아 위험해요? 네, 제가 안 됩니다. 의원들 그럼 절대 안 돼 김용민. 아 그래? 그럼 누가 누가 선출해? 선출하나? 의원들을 그렇게 평가하면 안 돼. 그렇게 어떻게 선출해? 하면 이도저도 아닌 사람이 법사위원장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투표하라 그러면. 맞아요. 의원들이 뽑으면 지금 우리 의원들의 관행상으로는 선수 나이 또 그대로 뽑을 거예요. 그대로 뽑고 이게 그냥 한동안 좀 깨져야 되는데 이 관습이 끝나 그럼 이렇게 남아있어요. 해야겠다. 원내대표 나오는 사람들이 나는 차기 법사위원장을 누구를 지명하겠다. 이거를 공약으로. 다 공약으로 내는 거야. 그걸 보고 원내대표 투표를 하는 걸로. 질문지를 그거 딱 좋지. 보내가지고. 현실적이지 않아요, 최강 의원님? 그러면 다음 그렇죠, 법 원내대표 나가는 사람이 법사위원장을 김용민으로 하겠다라고 하자는 거잖아. 러닝메이트처럼. 네. 뭐 떨어지지 원내대표. 당원들이 뽑잖아요. 그렇다니까. 아니 그런 당원표 20%는 먹고 네. 가잖아. 당원들이 뽑지 않는 이상 왜 이렇게 어디 인기가 없지 뽑죠? 의원들한테요? 안 된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방법 가르쳐 줘요. 뭘 원내대표 그렇지. 옛날 무기명원에서 좀 나왔었잖아, 막 원내대표. 아 무기면 그때. 예. 그러니까 본인 원내대표 무기명에 막 추천 받았어. 그때도 오. 교황식으로 해갖고 막. 철험회가 한번 세게 뭉쳤죠 그때. 그때는 이제 철험회가 셀 때고 예. 지금도 철험회가 있기는 있는데 유명무실하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도. 그러니까 아니, 그런 여러 가지 환경 변화가 있는 거죠. 아니 근데 당내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된 분위기가 좀 어때요? 검찰 개혁에 대한 뭐 대세는 동의를 하는데 그거를 뭐 반대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명분도 없죠, 없고. 지금. 예. 그런데 이제 디테일에서는 이제 정부와 당에게 맡긴다라는 게 강하죠. 그래서 그때도 당정 협의했다라고 하니까 그럼 됐네. 이런 분위기. 내용도 안 봐도 이게 됐네. 이런 분위기였던 거죠. 그래서 문제 제기하면 야 협의했다는데 왜 문제 제기해라는 것들이 나왔던 거죠. 그럼 여전히 당 내에서 우리는 개혁파라고 하지만 굉장히 강성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의원님은? 제가요. 네.
아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개혁파. 수정파, 개혁파, 수정파, 합리파, 개혁파. 착한 사람. 아. 예, 의총에 나가서 말하면 욕해도 되는. 예, 착한 사람 맞아. 착한 사람. 예. 아니 의원들의 어떤 검찰 개혁과 관련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해요. 나중에 네. 이제 의원이 되시면 의총에 들어가서 아시겠지만 네. 들어가면 굉장히 좀 황당하고 속상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이니까 저희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보세요. 경찰청장이 소집하는 네. 시도 경찰청장 회의 이런 거 하잖아. 네네. 그러면 거기에 다 뭘까 이것이 달고 네 개에 다 가서 막, 앉아 네, 있잖아. 주렁주렁. 네. 그것들 앉아가지고 실질적으로 토론합니까? 안 하지. 못 하잖아. 네, 네, 네. 거의 비슷해. 아 그래요? 그래서 대통령 국무회의 생중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의총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그 반상회 같은 모임을 한다 해도 네네. 얘기하는 분이 있고 그렇죠. 그냥 가만히 듣는 분이 있고 네, 네. 누구 말을 이렇게 눈치 보다가 다수인 쪽으로 가서 그냥 붙는 사람이 있고 이렇잖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적어도 저는 대한민국 민주 세력의 본진인 민주당의 의원총회가 그럴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김용민 똑같아요? 의원이나 비슷하죠. 비슷해요? 아니 그게 아니 내가 거짓말하겠어 지금 나도 아니, 해봤다고. 아니 의원 오늘 그만둔 지 좀 몇 년 됐잖아. 심하면 더 심했지. 그러니까 물어보는 그것도 거야. 예를 들면 거기 가서 얘기하는 사람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 앉아가지고 그 얘기를 경청이나 하면서 아, 어떤 사람 말이 맞는지 내가 그래도 듣고 판단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면 괜찮아. 계속 쑥쑥쑥쑥쑥 그러면 아 뒤에서 김용민 공시하고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때마다 가서 이 분위기에서 꼭 해야 될 말을 해야 되고 이게 방향을 그렇죠. 엇나가지 않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많이 손들고 나가는 편이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럼 손들고 나가면 에이 또 나가네 진짜? 이런 놈들이 있다니까 오. 진짜로 그런다니까. 우리끼리 하는데? 민주당끼리 하는데? 네. 아 이름 적어줘. 아니 진짜 야유 보내고 거짓말 같지? 소리 이거 의총을 그래서 공개해야 치고 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의총 공개해야 돼. 진짜. 그러니까 아니 물론 모든 의총을 다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중요한 뭐 검찰 개혁이라든지 이런 건 좀 공개를 한 번씩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또 조용하겠네. 나올 사람 몇 명 무슨 없겠네. 야유라고 공개하면. 그거 이제 네. 생중계하고 그러면은 이제 나가서 말하는 사람이 한 3명밖에 없을까? 그러니까. 근데 장담해 정말로. 좋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 아, 그럼 진짜. 좋잖아. 네, 의총도 네. 빨리 끝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만 나가서 얘기하는 거죠. 무슨 그러니까. 야유를 해 진짜. 그리고 막 얘기를 하면은 네. 의원총회장에서 뭐 토론을 한다라고 말하잖아요. 네. 그러면 서로 예를 들어서 김용민이 A라고 주장을 해. 그러면 나가서 한준호가 B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이재정이 나가서 뭐 C를 얘기를 해. 김영배가 나가가지고 A 제로를 얘기를 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가 좁혀가면 방금 김용민 의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요 점을 조금 더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다음에 김용민이 나가서 지난번 아까 방금 김영배 의원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요만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이래야 토론이 되는 거잖아. 네. 한 번 하면 끝이야. 한 번 했는데 이제 막 나가서 아니, 또 나가려면 이제 제지하는 숫자 가지고 작전 짜고 나가가지고 막 어거지를 쓴다. 딴 얘기를 해. 그러면 이제 그 반론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얘기하려고 그러면 아 한 번 했는데 또 하냐고 이제 이런다고. 그게 작전이야. 얘들아. 아, 못하게. 그러니까 딱 3분 발언 한 번 하고 끝이에요. 아.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중요하네. 검찰 개혁이 각자, 이슈할 때 당론을 만들 때가 이제 가장 조금 문제였는데 저는 당론 절대 반대였거든요. 당론을 하는 네네. 순간 입틀막 하려고 법사위 입틀막 하려고 지금 당론 만드는 거다. 검사들이 만든 뭐 가지고 와서 이거 당론에서 꼼짝 말고 그냥 통과시켜 이렇게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존심 상해야 되는데 우리 당이. 그래서 제가 그날은 처음에 먼저 얘기해 버리면 다른 반론들에 대해서 제가 다른 주장에 대해서 제가 재반론을 못 하니까 네. 일부러 좀 뒤에 얘기하려고 기다렸어. 그런데 아무도 처음에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그냥 당론 되겠더라고요. 오. 당론 하겠습니다. 토론하십시오. 근데 아무도 손 안 들고 네. 당론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처음에 손 들고 나간 거예요. 제가 3명이 소신 발언을 한 걸로 들었는데 저도 지난번 들었어. 박주민 의원까지는 들었어. 김용민 의원. 한 네. 분은 누굽니까? 저 알아요. 네. 누구? 서대문. 맞아요. 김영호 의원님. 네. 아, 세 명이 네. 발언한 거예요? 그러면? 예. 아니, 추미애 의원님도 발언하셨고? 발언하셨죠. 예. 그렇게 발언했구나.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전반적인 얘기들을 3분 안에 이제 이 법의 문제점을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네. 다 법 처음 그날 나눠서 그쵸. 이렇게 받은 건데 법이 몇 조가 뭐가 문제고 이건 어떤 구조가 문제냐 이걸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이제 이 의미에 대해서만 좀 강조를 하고 들어왔죠. 매우 위험하다. 검찰이 수사권을 더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을 망가뜨릴 수 있다. 되돌릴 수 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를 얘기하고 들어왔는데 그 뒤에 이제 나온 의원들이 이제 다 저를 이제 반박하는 상정 협의 다 됐다는데 뭘 그러냐부터 시작해서 진짜 등등등등의 얘기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재반박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치겠다, 진짜. 네, 그러니까 속 그냥 터진다니까. 가다 보면 이거 저기 빨리 당론 하자는 의견이 더 많네. 그래서 철험에 당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험에 그게 그래서 중요하네. 필요했던 거예요. 맞아요. 그러네. 조직적 그렇게 했으면 예를 들어서 전에 내가 예를 들어 있었다고 해봐. 김용민은 이렇게 좀 다음에 내가 가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그러고 나서 또 저기 하면 딴 사람이 갔어요. 그래서 처음에가 그때 우리 많을 때는 한 30명 가까이 갔을 때도 있으니까. 예, 예. 맞아요. 그리고 사전에 그런 얘기를 또 하고 가거든. 맞아요. 이번에 또 저런 식으로 해서 입틀망 하려고 나오면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러면 또 그 상황에서 또 전화반이라고 안 하는 사람 또 순서 됐는데 안 나가는 사람도 있어. 그럼 또 가가지고 빨리 나가라고 세션 또 협박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거든. 또 얼마나 근데 지금 눈을 크게 뜨고 막 윽박 지를 거야 최강 의원이. 아니, 그냥 무서워서 나가겠지. 쳐다보기만 해. 김용민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이렇게 딱 이렇게 보지. 그러면 고개 이렇게 돌리고 언제 끝나는지. 아니 나는 거기서 뭐 자기 생각이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제일 속상한 게 우리 당 의원을 상대로 자기들이 선거 때 그걸 위해서 선거에 나서서 출마했고 이걸 이루겠다고 다 얘기한 사람들이. 맞아요. 21대든 22대. 그렇지. 검찰개혁 다 내세웠잖아. 검찰개혁 얘기하면 사람들이야. 된 맞아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을 상대로 설득을 하는 게 정말 마음이 참담해요. 그러니까. 그치. 어떻게 우리 편한테 이걸 다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게 그것도 밑도 끝도 없어. 그렇게 막 한참 얘기하고 있으면서 자 이래서 이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사기소 분리가 중요하고 하면은 다 앉아가지고 헤이 뭐 경찰이랑 됩니다. 똑같아. 맞아. 그러고 있으면 그거를 너 이리 나와봐. 이걸 그게 아니면 방법이 없다니까. 그러다 좀 있으면 아유. 너 반면이지. 막 이러고 있잖아. 아니 그러고 나서 이제 뒷근형으로 그 또 저기 그 텔레그램으로 조선일보 동아일보 기자들한테 생중계한다. 지금 이렇게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최강욱 김용민이 악을 써가지고 의총이 지체되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해. 의총도 안 끝나고 막 기사가 나와. 맞아. 강경파들이 또 뭐 혼란을 일으켜 막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러면 또 지나가고 또 한참 지나가잖아. 그러면은 좀 너무 늦었는데 밥 먹고 갑시다. 뭐 이런 놈이 생겨. 밥 먹고 합시다. 그거 나오지. 12시 다가오면 나오지. 야. 그러니까 작전을 짜는 거야. 확실히 근데- 개파들끼리. 아니 근데 좀 걱정이 되는 건 어쨌든 이번에는 그래도 뭐 잘 된 편이잖아요. 근데 이제 6월달에 더 중요한 게 형사소송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요거는 법안을 지금 어떻게 그거는 광고는 하고 해야 돼. 예 알겠습니다. 너무 욕심 과해. 궁금한 게 너무 많아. 진작이 너무 많아. 검찰개혁 얘기 더 들어가 보죠. 지금 이제 막 그 정부 쪽에서 움직인다고 하는데 또 그 총리실 사나 검찰개혁 TF. 주의단 그쪽에서 계속 움직인다는 얘기가 있대요. 그거 아직 어떻게, 해산 안 됐죠. 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형사소송법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형사소송법을 다시 또 정부가 주도해서 법을 만들 것 같은데 예. 그게 6월달 정도에 공개를 할 것 같아요. 예. 아마 지방선거 이후가 될 것 같죠. 그러면 또 이번처럼 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으니 예. 그 전에 당도 어떤 안들을 만들어서 사전에 물밑 조율을 하자. 그게 맞죠? 제가 계속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당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고 예. 우리 당의 안을 만들고 정부가 고민하는 안들 예. 뭐 당이 또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예. 그거는 뭐 그래서 사전에 조율해서 이 정도 선으로 가자라고 딱 정리해서 예. 발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거기에는 우리 당에서는 보안 수사권 안 된다라는 원칙을 관철시켜야겠죠. 그럼 보안 수사권을 주지 않았을 때에는 어떤 대안, 어떤 대책을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를 지금부터 관철시키는 그런 일들을 이제 소통해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원내대표나 당대표 쪽하고 지도부하고 이야기가 좀 됐습니까? 한 제가 두세 번 정도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근데 그게 그 뒤에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아직은 피드백을 받지는 못했고. 근데 지금 이제 준비를 해야 할 때가 된 거 아니 아닌가요? 지금 보안수사권 안 준다는 게 당론이에요, 아니에요? 아직 결정은 안 당론으로 당론 그때 보안상 결정을- 안 주는 걸로는 결정을 의총에서 했죠. 결정했어요. 네. 결정했어요. 당론이야.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야. 없다라는 당론은 했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검찰개혁 법안 가지고 더 보완해야 된다 이대로가 문제가 있다 얘기할 때 당론으로 정했는데 왜 토다냐고 하는 사람도 있었잖아. 예. 예. 이번에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시라고. 그래서 내가 상기시켜드리는 거예요. 보안수사권도 당론이야 분명히. 그렇지. 당론이야. 뭐라고 하는지 보시라고. 네, 당대표께서도 여러 번 좀 강조를 하시긴 했어요. 그럼 그때 네. 그렇게 하는 게 그땐 그때고 뭐 이런 거 아니야 혹시? 아이고, 참. 그래서 진짜 우리 그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정보안이 오면 그걸 논의하는 의총은 공개했으면 좋겠고요. 예. 좋네. 그럼 반드시 해야지. 예, 그리고 그때가 되면 제가 법사위 간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사위 그죠.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일단 법사위 간사는 아니라서 제가 법적으로 관여하기는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뭐 국회의원이니까 계속 문제 제기하고 이것을 얘기는 하겠지만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관여하기는 아니 그러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이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사위 차원에서 지금 있는 법사위 차원에서 이 세밀한 안을 당의 입장에 초안을 빨리 만들어서 네. 그게 먼저일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원내대표나 당대표 지도부하고 협의를 해서 의총에서 한번 구체화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안이 발표가 되면 조율하는 단위를 만들어내고 뭐 이렇게 순서는 그렇게 가야 할 것 같은데.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당의 안을 만드는데 당의 안을 만드는 단위를 법사위로 할 거냐 아니면
무슨 다른 단일화 할 특위나 뭐, 거냐의 예. 문제인데 법사위는 지금 단일화를 못 만듭니다. 아, 그래요? 법사위원들의 의견이 다 달라요. 아, 그래요? 예, 다 다르기 때문에 법사위의 단일화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지금 별도로 시민사회와 학계에 연구 용역을 좀 맡기면서 바람직한 안 지금 현재 조직이 확정이 됐으니까 예. 이 조직에 맞는 안들을 지금 연구를 하면서 작업에는 들어가 있어요. 저는 짝수는 했는데 그게 이제 당의 입장으로 정리되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라 그건 제가 뭐 정청래 대표님이랑 수시로 한번 더 소통을 하고 요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중수청 법안, 공수청 법안, 공소청 법안 같은 경우에는 특위가 만들어져서 특위 그렇죠. 단위에서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혹시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봐서는 근데 저는 그렇게라도 하자 그렇게 하던가 아니면 뭐 특위까지는 아니더라도 논의하는 최소한의 단위를 단위를 만들어주자라는 얘기를 계속 드려요. 이건 어때요? 보안수사권, 보안수사 요구권, 그다음에 그런 것도 아예 없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숱한 논의가 있고 숱한 방송이 네. 있어서 네. 우리 이제 찐 지지자분들은 그 내용을 다 아시잖아요. 맞아요. 네. 뭐가 어떻게 돼 있고 네네. 무슨 조문이 형사소송법에 있고 이런 걸 다 아신단 말이야. 음. 의원들은 얼마나 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의원들, 그러니까 이렇게 법사위라든지 이쪽에 관심 있는 분 말고는 우리 당원들보다 훨씬 모른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그게 그러니까 현실이에요. 당원들 만나는 걸 겁내해. 네. 그게 현실이라고요. 어. 네. 잘 굉장히 몰라. 구체적으로 그래서 속이 하시죠. 터지는 거예요. 네. 일 추진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게 수정안을 이제 통과시켰을 때 어떤 의원님이 저한테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데 저는 그 의원님의 발언이 사실은 저는 힘이 되긴 했어요. 그 의원님 뭐라고 하셨냐면 고치고 나니까 뭐가 문제인지 이제 알겠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치. 네, 고치고 나니까 이제야. 이제 보인다. 아, 근데 저는 그렇게라도 저한테 와서 얘기해 준 게 솔직하지, 맞아. 진짜. 위로가 되더라고요. 음. 그리고 힘이 됐어요. 그 말 네. 자체가. 어. 얼마나 세다였으면 그 말이 이제 위로가 되더라고요. 근데 진짜. 하여튼 그 정도로 의원님들이 이게 그 어떤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갖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디테일이 어떻다라는 것은 우리 당원님들이 더 많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까요? 기사나 몰라요. 유튜브를 봐도 당원분들은 여러 가지를 보시잖아요. 네. 국제 정세가 어떻고 뭐 주식이 어떻고 음. 정치 현실 어떻고 이런 거 다 보실 수밖에 없거든. 예. 많은 의원들이 기사를 지 이름만 검색해서 그 기사만 보기 때문에 맞아. 맞아. 그거 모른다니까 진짜로 다른 분야에 대해서. 아니, 실제로 1대1로 의원들 모셔놓고 막 이렇게 뭐 프리토크 하잖아. 네네네. 금방 뽀록 나. 아, 사실 정치 현안도 몇 가지 쑥쑥 물어보면 어쩔 줄 몰라. 약속 때는 빼고 네. 질의 뭐 질문 구성안 먼저 준 거 빼고 네. 막 직자적으로 네. 현장에서 토크하면 쉽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뭐 의원들을 너무 폄하하는 것 같은데 의원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당원들의 관심사와 의원들의 관심사가 일치해야지 이게 민주당이 진짜 주권 정당, 대중 정당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 제가 경험하기에는 너무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야. 그러니까 당원들이 뭐에 관심이 있지? 이걸 궁금해해야 돼. 그럼 맞아요. 당연히 네. 궁금해하고 네. 공부를 해야지. 이게 중요한 네. 거야. 네. 국민들의 관심이 뭐가 있지? 네. 국회의원으로서 네. 또 당원 주권 정당으로 당원들의 관심이 또 뭐가 있지? 이걸 알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하거든. 맞아요. 그래 박시영 TV 보라고 이 양반들아. 아까 그 노력을 할 시간도 없는데 계속 어저께 대통령이 누구 만나셨어? 무슨 말씀하셨어? 누가 와서 대통령이랑 친한 것 같아? 내 지역에는 누가 와서 돌아다니는 것 같아? 이따위 생각만 하고 있으면 다음 당대표 누가 될 것 같아? 이러고 있으면 언제 그런 거 공부할 시간이 있겠냐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검찰개혁 관련해서도 우리는 그 정부 입법, 그러니까 1차 정부 입법안 나왔을 때 보자마자 너무 놀랬잖아요. 어떻게 이런 날이 나왔지? 그랬죠. 그리고 당원들도 다 그날 완전히 굉장히 분노하면서 막 댓글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모르는 국회의원들이 이게 뭐가 문제지? 깜짝 놀란 거예요. 당원들이 그러는 걸 보고. 그러니까 당원들이 뭐에 관심이 있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지금까지 너무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반응이 더 놀라운 거예요. 그 최근 최소한 그래도 당인으로서 국회의원이 당이라도 열심히 자기가 생각하고 지켰다고 한다면 최소한 그런 질문이라도 했어야 돼. 그동안에 우리 당에서 21대 때부터 숱하게 검찰개혁 특위를 만들어서 많은 법안을 얘기하고 만든 걸로 아는데 그거하고 정부 법안은 뭐가 같고 뭐가 다릅니까? 이 정도라도 물어봐야 돼.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민주당 의원이야. 그리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혹시 누가 알고 계시면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의총에서 나오고 그러면 그 아는 사람들이 설명을 하고 네. 이러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쟁점들이 이렇게 거의 다 압축이 됐는데 지금 정부 법안에는 이게 이상하게 이렇게 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간의 논의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연계되는 건 아니라는 그래도 자기가 그만 알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안 한다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안수사권 관련해서는 6월달에 논의한다고만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바로 논의를 하겠다 뭐 이런 거겠죠? 그때까지는, 그렇죠. 네. 예,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를 공론화하겠다라는 게 당의 입장이 현재는. 그런데 그때 되면
시간이 부족할수록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가 검찰 개혁을 제대로 바라는 그게 제일 사람과 걱정이지. 지금. 네. 검찰 개혁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사람은 다르거든요. 검찰 개혁을 진짜 바랬던 사람이 실질적으로 주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지금 논의의 구조에서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 논의 테이블에 제가 끼지를 못해요. 누가 주도해요 그러면? 뭐 당정청이니까요. 네. 당 대표와 아니 근데 원내대표, 실무적으로 누가 백업하는 사람이 그 있을 거 정책위 아닙니까? 의장, 정책위 쪽에? 정책위 의장이 이제 이렇게 하고 정부는 국무총리 산하의 그 TF에서 하는데 그 TF 문제 많던데. 예, 실질적으로는 이제 검사들이 중심이 돼서 안을 만들 수밖에 없는. 아니 이거 구조이다 한번 이렇게 보니까 그 난리법석을 치렀는데 지난번에 그거 뭔가 교훈을 얻어야지. 아, 이게 문제가 있어. 어떤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가 있고 어느 쪽에는 치명적일 수 있고 어느 쪽에는 굉장히 필요한 것일 수 있잖아요. 네. 개혁이라는 건 항상 네. 그런 거거든. 그럼 그럴 때 누가 더 간절하게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대비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맞아요. 응? 그렇지 않으면 밀리게 됐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당정청 협의를 한다고 할 때 이 형소법이 어떻게 개정되는 것이 중요한지 그다음에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장 절실하고 간절한 집단이 누굴 것 같아요? 대통령일 것 같아요. 민정수석일 것 같아요. 검사들일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일 것 같아요. 당대표일 것 같아요. 당원들 같은데. 총리일 것 같아요. 일반 당원들이 제일 그럴 것 같아요. 제일 간절한 마음으로는 그런데 그 법 내용과 이런 걸 만들고 지금 그 실무적인 토론을 하면서 작업을 해가지고 그거를 고치고 바꾸고 또 더 발전시키고 해야 될 일이잖아요. 네. 그거를 펜대를 쥐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 사람이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해야지 나라를 위해서 좋은 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치. 그 펜대 쥐고 해야 될 사람 중에 제일 간절한 사람이 누구지 생각해 보라고. 김용민이지. 김용민. 검사지. 아, 검사가 바보냐. 이해가 방향이 제일- 다르잖아요. 제일 진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비트느냐에 따라서 네. 이게 저희가 되는 건데 그치, 걔네가 제일 간절해. 목숨줄이지. 목숨 같은 거야. 그렇지. 그러면 그런 애들을 상대로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간절하지는 않더라도 숫자라도 많아야 돼요. 그렇지. 숫자라도 많아가지고 똑같은 얘기들을 해야 돼. 결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지 않다라는 거를. 네. 그게 안 되는 게 속이 터진다는 거야. 그게 안 되는 게. 아니 근데 그 TF 정부의 TF에서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뭐 대부분 검찰들이 그 안을 다 만들었다 이렇게는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 거기서 의사 결정을 하는 그게 이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공식적인 단위에서는 뭐 검사들이 주도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작업은 검사들이 주도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럴 것 같긴 예. 해요. 예, 예. 네, 그래서 뭐 제가 그걸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저도 직접 뭐 들여다본 건 아니고 전원들을 통해서 이렇게 종합해서 보고 있는 거라서 그런데 근데 이제 법을 보면 검사가 만든 법이라는 게 너무 티가 나요. 너무 검사 티가 냄새가 나, 풀풀 나지. 진짜. 아주 예. 진하게 납니다. 예, 예. 점 가지고 장난치는 거 검사들 아니면 맞아. 못 하거든요. 예, 예. 예, 그런 것들 그리고 곳곳에 그 독소 조항 다 집어넣고 쫙 들여놓고 이걸 네. 입체적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 발견할 수 없는 것들을 맞아. 마구마구 꽂아놓거든요. 검사들 아니면 절대 못하는 작업입니다. 네. 그래서 검사들이 주도해서 만든 거는 맞는 것 같고, 근데 앞으로 형사소송법 역시 그 수사를 담당했고 실무를 담당해봤던 검사들이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이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아니, 검사들을 하는 것도 그럴 수 있어요. 당사자니까. 그러면 숫자라도 맞춰야지. 검사가 2명이면 예를 들어 그렇죠. 경찰관 2명, 예, 예. 그러니까요. 공수처 2명 이런 거라도 있어야지. 그렇게라도 안 한다니까. 아니 지금 아니 이제 그거는 총리가 결단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몇백 번을 얘기했는데 검사들 숫자가 많으면 안 된다. 지금 얘기 또 하는 거야. 지금 바꿀 수도 있는 자, 거잖아. 그리고 이게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공소청법이랑 중수청법은 정부의 조직을 바꾸는 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주도하는 게 이해가 돼요. 네. 그렇죠.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정부 조직이랑 직접 관련이 있는 게 아닌 이건 정말 가장 기본 중에 기본법이에요. 그렇죠. 그 우리가- 드러내면 된다며. 뭐 네, 육법전서라고 육법전서라고 해요. 가장 기본법, 헌법부터 시작해서 그 육법에 들어가는 육법전서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국회가 주도하는 게 맞아요. 입법부가 주도하는 게 맞아요. 중요한 부분이네. 예.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개정은 당이 주도해서 하자라고 네. 이 이유까지 제가 들어서 좀 아. 요청을 그러니까 드렸어요. 봐봐. 오늘가 우리 지금 박시영 TV 방송을 하는데 이 방송 자료나 순서를 이게 어쨌거나 놓고 하잖아요. 네네. 이걸 누가 만들었어? 박시영 대표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다 얘기를 하고 있으면 보시는 분들은 다들 주제에 대해서 알고 이렇게 다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시청자들한테 그래도 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누가 노력하나 보자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이 순서나 이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정하는 사람은 박시영이란 말이야.
그러면 법안 만들거나 정부안 놓고 논의하거나 할 때 이거를 누가 맨 처음에 만들어 들고 오느냐가 되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여기서 뭘 놓고 빼느냐, 그렇지. 어디다가 빨간 줄을 치느냐가 되게 중요해. 이걸 다 검사를 시킨다니까? 그렇지. 아예 기본. 그러니까 김용민 의원이 얘기하잖아. 이게 국회에서 하는 거는 국회가 주도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해야 되는 게 우리 당의 전문위원들하고 그다음에 법사위에 이제 입법조사관들이 있을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전문가인 의원들하고 의원 보좌관들 우리 변호사들 많으니까 예. 뭐 그렇게 해서 하면 될 것 같잖아요. 예. 그거를 갖고 가서 또 뒷구멍으로 검사들한테 보여주는 놈들이 있어요. 아. 일로 와봐. 이거 맞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갔다 와 자기 생각인 것처럼 또 얘기를 해. 그러면 딱 들어보면 우리는 알지. 저것도 검사 묻어가지고 왔구만. 그러면 누구한테 가서 듣고 왔냐 그러면 또 내가 공부했다는 거야. 내가 그 공부 안 하는 거 알거든. 환장 안다고. 그러면 진짜. 이거는 당 대표의 결단 사안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당이 네. 주도해야 한다라고 판단하고 대비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일단 대비하자는 거잖아. 그러니까 선거로 다 쫓아갈 게 아니라 몇 네. 명은 남아서 그렇죠. 이 작업을 하자는 거야.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야. 이 작업을 해야죠. 그리고 네. 다음번 법사위 구성을 지금부터 잘 꾸려놔야죠. 검찰 개혁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들로 법사위를 지금부터 좀 배치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네요. 그 꾸려놔야죠. 중요한 두 축이네. 법사위원장과 간사가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그 축 법사위원장 네. 간사를 잘 꾸리는 문제 하나. 그다음에 형사소송법 관련해서 당의 안을 빨리 신속하게 5월 달까지 준비하자. 선거 때. 네. 왜냐하면 지금 선거 국면이 괜찮기 때문에 모든 의원들이 자기 자기 내려가서 선거 뛸 필요 없거든. 솔직한 얘기로 잠시 중요할 때만 내려가면 되고 남아서 일할 사람도 국회에서 일을 해야지. 근데 이거는 맞아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모여서 이거 압박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알아듣게 이야기. 최측근 이지은 위원장님 저 정청래 최측근 측근 그렇게 아닌 것 같은데. 대변인 자, 그런 의미에서 다음번 원내대표 선거를 네. 당원 비율을 더 높여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20% 너무 적어요. 한 50%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당원 주권 정당이니까 국회직도 전부 당원들이 뽑는 걸로. 네. 아니 그리고 이제 중수청 법안이 만들어졌잖아요. 저도 이제 약간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행안부 내에서 이제 중수청 추진 설립단이라고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중수청을 어떻게 만들 건지 이제 요거를 하고 있는데 설립단 만들어 갖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단장이 행안부 차관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 주요 보직에 또 다 검사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행안부에서 만들었는데 또 검사가 행안부인데 예, 그 중수청이 행안부 밑으로 들어갈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검찰청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이제 나눠져 가지고 이제 거기에 있는 검사들이 글로 들어갈 거니까 어쨌든 수사에 대해서는 검사들이 잘 아니까라고 하면서 주요 보직들이 또 검사들이 다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경찰은. 그래서 경찰도 이제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건 실무자만 들어와라라고 해서 보통 이제 그래도 총경급 이상은 들어가야지 이제 회의할 때도 들어갈 수 있고 어떤 결정권을 가지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는 전부 다 이제 검사들이 하고 지난번에 범정부 TF 총리실 산의 범정부 TF도 경찰에서 보내달라고 갔더니 청사 관리 뭐 이런 거 하는 데다가 그랬다는 예, 했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그래서 제가 그때 공소청이랑 중수청법 만들 때 겸직 규정을 삭제해야 된다라고 네. 주장을 했었어요. 기억 아마 하실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예, 예. 공소청법에는 검사가 법무부의 직원으로 겸직할 수 있는 규정 그걸 삭제해야 된다라고 했고 중수청법에는 중수청 수사관이 행안부 공무원으로 겸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네. 그거 삭제하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검사들이 법무부를 이미 장악했고 맞아요. 장악하는 통로 조항이고 나중에 중수청을 통해서 행안부를 검사들이 또 사실상 장악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 그죠. 라고 봤기 예, 때문에 예. 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지금 아직 시행도 안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또 검사들이 들어가 있는 들어가서 일하고 거예요. 있다는 거 예. 아니에요. 이게 심각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도 무슨 뭐 청사 관리팀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무슨 킥스라고 해서 어떤 시스템 관리팀도 있고 막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수사 기획 설계 뭐 하는 그런 팀이 있어요. 거기서 대통령령도 만들고 할 거거든요. 근데 그 대통령령에서 경찰과 저기 중수청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중수청과 공소청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인 걸 다 만들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걸 만드는데 검사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근데 거예요. 그게 그래서 민정이 중요하거든요.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같으면 그게 어떤 부에 총리실이든 뭐 법무부든 행안부든 어디에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그 구성원이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를 청와대만 컨트롤할 수 있거든. 응? 각 부처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정이 중요하고 일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민정에서 보고서 아니 국회에서 맨날 여기다 경찰관 더 많이 넣고 공수처 사람들도 끼워넣어라 해봤자 말 안 들어. 그런 거를 청와대에서 이거 지금 왜 검사들 또 데려다 놓고 거기 위주로 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지 말을 듣거든. 그래서 민정수석이 중요하다고 계속 검사시키면 안 된다고. 그런 틈마다 계속 검사를 집어넣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얘기만 나오면 왜 이렇게 한숨이 나와 진짜. 가슴이 한숨이 참 답답해. 답답하다. 그리고 그리고 이거를 지금 네. 지금 이 경찰관들이 가서 이제 참여를 왜 못하게 하느냐 이런 것도 그냥 일반론으로는 중요한데 그럼 경찰관들 중에서 저기 나가가지고 또이또이하게 검사하고 맞싸워가지고 저거를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그게 또 없어요 거의 내가 보기에. 어디 가서 딴짓하더라고. 이 집 빼고 없어. 아니 그러니까 네, 보안 수사권 가야 얘기가 나오면 네. 지금쯤은 경찰청에서 네. 우리가 수사를 못하기 때문에 보안 수사 해야 된다. 지금 그게 가장 대표적인 논리잖아. 맞아요. 예, 네? 예, 예. 그러면 우리는 수사 할수 못하지 있다. 않는다. 그렇죠. 이거 이렇게 해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네. 이상한 놈이 하나 끼어가지고 수사 말아먹어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다 방법이 있다. 만들어 놨다. 그렇지. 이게 나와야 돼 지금. 그렇지. 맞습니다. 경찰 같으면 100번 더 나왔을 거야. 진짜. 얘기합니까?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경찰의 현실이에요 지금. 그래서 희한해. 내가 어제 그제 하도 화가 나서 경찰 그 치안정감, 치안총감 뭐 이런 경찰청장 했던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봤어. 그래요? 뭐 예. 준비하는 거 같냐 후배들이. 아이고 의원님 나도 속 터져 죽겠습니다. 이게 전직 치안. 아이고 내가 진짜. 그리고 또 저희가 신경 써서 바라봐야 될 게 음. 이게 검사들이 이 개혁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해태할 거예요. 자기들 맞아요. 할 일들을 네. 당분간 초기에 의도적으로 해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 그래서 그것들을 안 돌아간다는 거 보여주려고. 네, 잡아내야 돼요. 맞아. 지금 뭐 하고 있냐? 경찰이 수사를 못해서 자기들이 보안 수사로 해결한 게 이렇게 많아요를 계속 설명하고 홍보 자료 만들고 네, 책자도 만들었어요. 네, 사건을 또 막 부각시키려고 그렇지, 계속 그렇지.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검사가 보안 수사로 사건을 망가뜨리고 사건 조작한 거는 차고 넘칩니다. 아니, 나는 만들 이번에- 수가 없어요. 책을 맞아. 너무 많아서. 아니 이번에 그 조작 기소 대국 선고만 보더라도 얘네들은 나라를 헤쳐먹는 놈들이야. 뭘? 그러니까요. 아니 경찰들 뭐 있겠지 문제 있었던 사람도 왜 없겠어 조직 안에. 근데 차원이 다르잖아. 아 정말. 맞아요. 근데 자 아니 네. 각 국가별 검사 권한 비교표 그거 한번 보여줘. 이거 애써 이거 준비했는데 띄워주세요. 네네네. 아니 그 저게 이제 제가 최근에 만든 건데 뭐냐면 이제 이 검사들이 이거 이번에 이렇게 검찰 개혁되고 이러면 권한이 엄청나게 줄어든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경찰 국가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저기 위에 보면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이 있고요. 예. 세로로는 쭉 이제 권한들이 있는데 한국, 대한민국만 전부 동그라미예요. 전부 동그라미인데 저걸 다 설명하기는 시간이 없지만 위에서 몇 개만 말씀드리면 기소 독점주의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검사만이 기소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프랑스, 미국, 영국 같은 경우에는 사인 소추주의라고 해서 우리가 고소고발 하듯이 일반인들이 기소를 할 수 있어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세모라고 되어 있는데 피해자 중에서 특정한 요건 갖춘 사람하고 정부 부처 중에서 어떤 특정한 어떤 청 같은 경우에는 기소를 할 수가 있어요. 검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독점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저게. 네. 두 번째가 기소 편의주의인데 그건 뭐냐면 죄를 지었어도 기소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우리나라. 독일 같은 경우에는 죄를 지었으면 무조건 기소를 해야 돼요. 기소 법정주의. 근데 우리나라는 죄를 지었어도 기소 유예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안 해도 되는 거고 공소 취소권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나라는 공소 취소한다고 하잖아요. 네. 이것도 권한이에요. 뭐냐면 기소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했다가 취소해도 되고 그게 우리나라예요. 그 밑으로도 전부 다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저 밑에 보면 중앙 집권 여부 동그라미 돼 있죠. 예, 예. 우리나라는 중앙 집권 검찰인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X예요. 지방 자치 검찰이에요. 미국도 보자. 미국도 마찬가지죠. 예, 맞아요. 예, 지방 자치 검찰이에요. 저런 식으로 그 밑에 이제 기타 권한들도 굉장히 많은데 저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검찰의 권한이 굉장히 막강하고 그러네요. 저 중에서 수사권, 또 수사권, 보안 수사권도 그냥 똑같은 수사권입니다. 예. 수사권과 자체 수사력 저것만 빼겠다는 겁니다. 근데 저거를 안 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검찰에서. 여전히 그걸 우리나라에 빼도 막강하다. 막강합니다. 예, 여전히 그러네요. 권한이 막강하다. 지금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윤석열 한동훈이 똘마니였던 꼬마 검사야 정치 검사야. 예. 응? 박상영이보다도 더 어린 예를 들어 정치 검사야. 좀 악독했을 것 같아. 그러면- 검사였으면. 예.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나는 정치 검사로서 나도 한동훈이처럼 윤석열이처럼 출세하고 싶어. 이런 생각을 가진 애들이 있어 지금도. 네네네. 다 똘마니들이 있단 말이야. 있겠죠. 걔들은 무슨 생각할지 생각하고 우리가 대비를 해야 돼요. 내가 그 입장이라면 나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어떻게든 만나가지고 울어. 선배들의 잘못 때문에 제가 검사로서 공직자로서 정말 이런 수모를 그리고 또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있는 현실이 너무 참담합니다. 예. 와이프 보기도 부끄럽고 자식 보기는 정말 창피합니다. 정말 검사님 우리 좀 장관님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요즘 연기도 돼. 지금. 그래서 제가 그냥 있으면 또 저기 공무원들이나 검사들이나 저기 해가지고 기존의 논리대로 관성대로 형소법을 가지고 또 장난칠 수 있으니까
제가 가서 이건 어떻게든지 좀 정리하고 장관님께도 보고 드리고 이걸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장관 입장에서 얼마나 이뻐요. 와가지고 울면서 그러면.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중수청이든 행안부든 뭐 어디로 파견 가는 거야. 형소법 그 저희 TF로 들어가. 네. 그럼 거기 가가지고 이제 제가 연차도 아직 낮고 저는 뭐 이 중앙행정 경험과도 잘 없으니까 하여튼 시키는 일 제가 다 하고 마지막 보고서 초안은 제가 항상 정리하겠습니다. 그 원래 따까리들이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경찰들 경감 이런 거 시키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갖고 가서 이제 내가 말했잖아. 이게 처음 누가 잡느냐가 중요하다고. 네. 여기다가 이제 곳곳에다가 폭탄들을 숨겨놓는 거야. 숨겨놓고 가서 보고하는 거야. 보고하다가 또 울어. 지금 다시 이렇게 안 하려고 내가 만들었는데 이거 저기 하면은 이제 또 보는 놈은 또 그랬겠지 하고 이제 해. 네. 그러면 애초에 지가 원하는 방향에 그거를 반드시 이거 만들면 하나 더 만들어. 그거를 TV조선 기자한테 주는 거예요 이제. 어? 중앙일보 기자한테 주는 거고. 그러면 그거를 해가면서 이제 이 안에서 이제 뭔가 쟁점이 돼서 붙을 만한 거를 부각시켜서 막 만들어 이제 이거를 뭐 경찰을 어떻게 할 거냐 막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 그러면 이제 들어와 있는 다른 사람들이 거기 문제 제기를 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정리가 안 돼서 지금 다음으로 못 넘어간다 하면서 시간을 끄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정기국회 오는 거예요. 9월달 온다고. 그러면 이제 국정감사 해야 되네, 예산심의 해야 되네 하면서 10월달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형사법 못 고치고. 나 같으면 너무 뻔히 보여. 그렇게 해야 돼 지금 얘네들은. 어떻게든 시간 끌면서. 맞아요. 그래서 유예 기간을 연장 시키려고 할 거예요. 지금 10월달에 검찰 그게 목표 같은데 딱 보니까. 네, 제가 처음부터 그거 계속 문제 제기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 쓸 수 있는 가장 세련된 방법은 시간 끌기다. 가장 악랄하게 할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하면서 끌려갈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국면에 지방선거가 있단 말이야. 그래, 이걸 저 최대한 당 활용하는 지도가 거야. 여기 지방선거에만 몰두하다 보면 이걸 놓칠 수가 있어. 맞아. 훅 지나가 버리면 그걸 노리고 네. 있는 거야. 봐봐 이제 지방선거 가지고 또 민주당 사람들을 엄청 수사할 거예요 이제. 선거 가지고 트집 잡아가지고. 그렇죠. 그런 걸로 막 이제 흔들어 놓고 시끄럽게 하고 의원들은 또 정신 거기 가서 빠져가지고 다 헬렐레 하고 있으면 얘들 아니 혼자만 울어도 그게 신경 쓰이는데 한 7명이 단체로 울고 다녀봐. 그대로 다 엮인다니까? 그러면 시간 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갖고 시간 가면은 그 사이에 이제 자 보세요. 조중동 뭐라고 쓰겠어. 자 준비 없는 탈레반들의 준동. 제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 현장 혼란 가중 막 그 저 고소장 접수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민원인 막 이러면서 이제 계속 내보낼 거야. 그렇죠. 경찰관들 우리는 할 일만 많아지고 권한은 없어. 아무것도 위에서 정해진 것은 없어. 우리는 지금 하던 대로 하고 있을 뿐이야. 그런데 일만 많아지고 있어. 그러니까 일선 경찰관들 불만 팽배 폭주 막 이런 것도 나와. 그럼 또 일각에서 이제 우리 수당 올려주라. 수사하는 거 제일 힘든데 이런 것도 나와. 그러면 국민 일각에서 저것들은 돈만 한다. 막 이제 이렇게 될 거라고요. 예. 그렇죠. 또 당은 민생이 중요하다고 이제 민생 입법하자고 또 그렇지.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 조금 가면은 이제 이거 빨리 정리하고 이제 다음 스텝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잠깐 총선이 있으니까 그때 지금 시끄러우니까 잠깐만 이런 놈들 또 나온다고 당 안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항상 그래. 맞아. 항상 뭐가 있어. 음. 결단할 때 결단 못하면 늘 있어 일정은. 그래서 지금 6월 이후에 논의하고 이렇게 가져가는 것은 딱 위험하다. 검사들이 원하는 타이밍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알겠어요. 이해가 네. 됩니다. 저는 검찰 개혁 관련해서 뭐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김용민 의원님 한 말씀 더 네. 하시죠. 검찰개혁 길게. 저는 이제 남은 과제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남은 예. 과제가 크게 3+1인데요. 예. 첫 번째가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보안 수사권을 끝까지 이제 주지 않고 잘 지켜내는 것. 예. 지켜낸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보안 수사권 안 주는 것. 네. 예.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첫 번째 그거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검찰에 있는 수사 인력들을 공소청으로 보내지 않고 예. 다른 수사기관으로 보내는 것. 이게 검찰 개혁의 실질적인 완성 혹은 이렇게 완성된 모습인 거죠.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공소청의 수사 인력들이 만약에 그대로 가게 되면 언제든지 수사권을 맞아.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의 힘을 그대로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 권한 안 주고 인력 안 주고 예산 안 주는 것이 공소청을 공소청답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소청에 수사 인력들이 많이 가 있으면 안 된다. 그렇죠. 없어야죠. 없어야죠. 많이 가 있는 게 아니라 수사권이 없으니까 없어야죠. 어. 수사 인력이. 네, 그러면 그분들이 대부분 이제 중수청으로 가면 되는 중수청 거잖아요. 혹은 국수본으로 가겠죠. 중수청이나. 예, 그 6천 명이 넘거든요 지금. 예. 엄청난 수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검찰 과거사 청산을 해야 됩니다. 아, 예. 지금 국정조사를 하면서 조작 수사, 조작 기소들에 대해서 열심히 조사하고 박상용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고 있지 예.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검찰에 의해서 조작 혹은 봐주기로 피해 입은 국민이 너무 많아요, 사실. 이게 진짜 핵심인데 검찰 개혁을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데요. 예.
그런 사람들 그 수많은 피해자들의 사건들을 발굴해서 조사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불이익을 주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이 과정들이 다 이루어져야 개혁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도만 바꿀 게 아니라 이 왜 개혁을 시작했는지를 돌아가면서 잘못된 점들을 바로잡아주는 것. 이게 세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그러면 검찰개혁 과제 3가지가 딱 이거고. 맞습니다. 과세 청산까지. 네, 플러스 1은 예. 플러스 1은 뭡니까? 예, 견제 기능을 조금 더 강화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공수처법, 법사위가 공수처법을 작년 12월 달에 하나 통과시켜 놓은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를 검사, 판사 그리고 경찰의 모든 범죄로 확대시켜 놓은 게 있어요. 소위 말해 법조 비리를 공수처가 직접 다 잡아라 이런 거죠. 지금은 직무상 범죄만 수사할 수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검사나 판사가 음주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뭐 성범죄를 저지르는 거 하면 수사를 못해요. 뭐 공수처가. 이런 거 안 되는 거죠. 예. 직위원 룸사롱 이런 거 직위원 못하는 거죠. 수사가 멈춘 게 지금 그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법사위가 법을 통과시켜 놨습니다. 3+1이구나. 예, 현재 본회의에 있으니 이것도 빨리 좀 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진짜 생각합니다. 중요한 얘기 하셨네. 그럼 검찰개혁 남은 과제가 3+1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보안 수사권 절대 줘서는 안 된다. 네. 두 번째는 검찰의 수사관들 수사 인력들을 공소청에 남겨둬서는 안 된다. 중수청이나 된다. 국수본으로 보내자. 맞습니다. 네. 세 번째는 검찰 내에 과거사 과거사 청산. 청산한다. 잘못된 과거사를 청산한다. 그리고 플러스 1은 공수처법을 그 확대해서 수사 대상 확대해서 법조비리 전반을 조사할 수 있도록 맞습니다. 넓혀놔야 대상을 그 얘기죠. 중요한 말씀 잘하신다. 동의하고 좀만 보탠다면 특활비 못 쓰게 해야 돼. 특활비. 특활비. 지금 다 그게 공소청 예산으로 그대로 좀 바뀔 거거든. 맞아요. 그 특활비 지난번에 그렇게 없애라고 하니까 또 그대로 살려놨잖아. 그거 못 쓰게 대통령이 지시라도 하셔야 돼. 너네 앞으로 특활비 진짜 용도에 맞게 쓰지 않으면 아니 이제 수사를 안 하기 때문에 쓸 데도 없어. 그러네요. 기밀 그러네. 수사 이런 거 하는데 특활비 쓰는 건데. 중요하네. 아니, 그 진짜, 돈을 뺏어야 맞아.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해. 진짜 중요한 네. 얘기다. 그러면 돈 가지고 3 장난치거든. 플러스 2로 하자. 오늘 여기서. 그다음에 3 플러스 추가로 또 있어. 형소법을 우리가 어차피 지금 바꾸는 네. 과정이잖아요. 네. 거기에 꼭 필요한 게 네. 공소권 남용에 관한 요건을 확실하게 정해서 그거를 공소 제기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다 공소 기각시킬 수 있게 네. 이걸 정비해야 돼. 예? 공소권 남용의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네. 그러니까 많죠. 법 왜곡죄까지 가지 않는 공소권 남용 사례가 훨씬 많거든. 네. 그렇잖아. 법 왜곡죄로 처벌하는 거는 진짜 극단적인 최후의 경우예요. 네, 네. 근데 그 전 단계에서 장난치는 게 많잖아요. 예, 예. 그 공소권 남용을 법원이 그것만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해서도 그렇게 장난 못 치거든. 맞아요. 근데 공소권을 가지고 얼마든지 법원을 속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요 경찰관들은. 아니 검사들은 검사들. 일단 기록 두껍게 하고 그치. 그다음에 중간중간 흘려가면서 언론에다가 저기 해가지고 방향 만들어버리고 그다음에 피고인을 나쁜 사람 만들어버리면 법원이 절대로 무죄 못한다라는 자신감이 있어. 예, 예.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장난질 쳐가지고 예를 들어 박상용이처럼 국정원에 증거가 있는데 다 있는데 일부만 갖고 왔다는 거잖아. 네, 그렇죠. 일부러 네. 또 뺐다는 거잖아요. 66개 중에서 딱 13개만 갖고 온 거. 그걸 법 왜곡죄로 하기에는 게 애매하거든. 근데 공소권 남용은 딱 떨어지는 거야. 그렇잖아. 그렇게 됐을 때 반드시 그거를 법원에서 이게 법원 판사들한테 너는 왜 멀쩡하게 수사권 가지고 장난치고 공소권 남용한 거 보이는데 왜 공소 기각을 안 하냐 그러면 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고 판례로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 한다는 거야. 그럼 공소권 남용을 못하도록 만드는 거. 공소권 남용에 관한 별도의 조문을 만들어 갖고 디테일하게 딱 박아놔야 돼요. 이런 경우에 반드시 공소권 남용으로 인정해서 기각해야 된다라는 거를 해놓고 그 외에 이제 우리가 경찰을 어떻게 감시할 것인가 기존의 시스템을 통해서 혹은 추가 시스템을 통해서 이거를 이제 진짜 절실하게 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원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예. 경찰을 감시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경찰이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감찰을 기능을 강화시켜야 되고 예. 외부의 시민들은 어떻게 저것들이 나쁜 짓 하는 거를 또 막아낼 것인가 이런 게 이제 정리가 돼야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안심하고 내가 어디서 이제 수사기관이라고 전화 와도 가슴 철렁하지 않고 야 그래도 가서 내가 억울하다고 얘기하면은 다 밝혀지겠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게 제대로 된 선진국입니다. 그게 없어서 우리가 전화 받으면 불안한 거예요. 이거를 아니 대통령 된 사람도 저렇게 만들어버리는 놈들인데 나는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예, 예. 지금 검찰개혁은 완성되느냐 다시 후퇴하느냐를 가르는 결정적 시점에 와 있습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수청 설치가 통과됐다고 해서 개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을 어떻게 고치느냐, 보안수사권을 검찰에 다시 넘기느냐, 수사 인력과 예산을 어디에 남기느냐에 따라 개혁은 완성될 수도 있고 다시 후퇴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건 검사들의 반격만이 아닙니다. 민주당 내부의 둔해진 감각, 개혁에 대한 무딘 의지, 그리고 당정 협의가 됐다는 말만 믿고 디테일을 놓치는 안일함입니다. 검사들은 법 조문 하나, 시행령 하나, 조직 설계 하나에도 다시 들어올 길을 찾을 겁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그보다 더 집요하게 봐야 합니다. 보안 수사권을 넘겨주는지, 공소청에 수사 인력을 남기는지, 중수청 설계를 검사들이 주도하는지 시민들이 끝까지 감시해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의 끝에는 국민이 있습니다. 수사기관 앞에서 억울한 사람이 더 이상 혼자 무너지지 않도록, 억울하다고 말하면 제대로 밝혀질 거라는 믿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검찰개혁은 끝까지 완성되어야 합니다. 이 영상이 묻히지 않도록 공유와 댓글로 함께해 주십시오.